자, 전기음성도가 있어. 전기음성도는 뭐냐? 공유결합 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야. 자, 전기음성도가 뭐라고 나왔어? 공유결합 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야. 즉, 이거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전자를 갖다 떼어내갖고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면 얘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음이온이 되는데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두 원자가 즉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인 값으로 비교한 거야. 전기음성도는 뭐라고? 자, 전자쌍을 공유결합 시 두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야. 상대적인 값이잖아. 그러면 상대적인 셀이니까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그 기준이 누구다? 미국의 과학자 폴링이 세웠어. 전기음성도의 기준이 있어. 기준은 누구냐? 봐라. 미국의 과학자 폴링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긴 힘이 가장 큰 원소인 플루오린이 전기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원소의 전기음성도를 정하였다. 즉, 미국의 과학자 폴링이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가 4.0을 기준으로 삼았어. 얘를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봐봐. 수, 해, 리베, 비씨는 고도, 노, 후, 네. 그 사실을 나만 알지. 펩시콜라, 흑하 했는데 여기서 이것만 알면 돼. 자, 플루오린이 얼마나고? 4.0이냐? 옆으로 갈수록 조금씩 0.5씩 줄어. 한 칸 갈수록. 이렇게 된다. 그리고 수소는 2.2, 나트륨이 0.9, 얘가 1.2. 그 다음 염소가 3.0, 브로민이 2.8이야. 이것만 해보면 돼. 근데 어떤 특징이 있네? 야,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올라올수록 전기음성도가 크네.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작네. 이렇게 되네. 보자. 자, 전기음성도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야, 뭐라 했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 있지. 그러면 원자에게 갖고 올수록, 원자에게는 플러스고 공유전자쌍은 마이너스지.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셀수록 이게 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의 세기는 자, 첫 번째 봐라. 거기 뭐라고 나왔어? 자, 원자의 크기가 적을수록, 자, 원자에게 전자가 가까이 있을수록, 즉, 자,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작을수록 어떻게 돼? 원자핵과 공유전자쌍이 가까워지니까 이 인력이 세게 작용한다. 이 인력이 세게 작용한다.
인력이 세게 작용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자에게 전하량이 클수록 인력이 세게 작용하겠지. 클수록. 자,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이 적을수록 원자핵과 공유 전자 사이가 가까울수록 세겠지. 그리고 원자에게 전하량이 클수록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커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커진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때 자, 이번에도 전기 음성도도 주기율표에서 주기성이 나타난다. 전기 음성도에 주기성이 있어. 주기성은 뭐가 있냐?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은 주기성은 뭐야? 봐봐. 선생님이 주기성 따질 때는 뭐 따지라 했냐? 세 개 따지라 했지. 제일 먼저 뭐 따지라 했어? 전자값 출수. 그 다음에 전자값 출수가 같으면 유효액 전압. 그 다음 유효액 전압 같으면 전자수에 따른 반발력 따지라 했지. 이해됐어? 그러면 같은 주기야. 봐봐라. 같은 주기야. 그러면 뭐가 같아? 전자값 출수 같지? 그러면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이제 뭘 따져야 돼? 유효액전화 따져야 되지. 근데 유효액전화는 특이하게 같은 주기에서도 증가하고 같은 쪽에서도 증가한다겠지.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유효액전화가 증가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플러스가 증가해. 그러면 전자쌍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되겠니? 세져야 약해져. 플러스가 증가해봐. 아니 플러스잖아. 플러스가 증가하면 공유전자쌍은 그렇지 마이너스니까 세지지 인력이. 그래서 전기운동도 세지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같은 족이야. 같은 족이면 원자번호 증가하면 이제 껍질 수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멀어지잖아. 그럼 원자의 그럼 더 공유전자쌍 마이너스가 멀어지니까 인력이 세져야 되죠. 그래. 그러면 전기음성도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다? 그렇지.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원자번호 증가하면 전자 껍질수 증가하다 보니까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지 공유전자쌍이.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져. 봐봐.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하지. 전기음성도 커지지. 근데 같은 쪽에서는 전기음성도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어떤다? 커진다. 그리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래서 보자 또. 자, 그 다음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주기성은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대체적으로 커진다. 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원자반지름 작아지고 유액전환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핵과 공유전자 사이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쪽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대체적으로 작아진다. 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원자반지름이 커져 원자핵과 공유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너 목마르냐? 이따가 쉬는 시간에 1 플러스 1이나 사러 가야 되겠다. 너는 먹고 싶은 거 있어? 없어? 음료수? 왜? 응?
무슨 속이 안 좋아?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전기음성도에서 만약에 야 거기 누가 있냐면 플로린하고 플로린이 결합해. 그럼 봐라. 플로린은 원자가 진짜 7개예요.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플로린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나 결합해. 그러면 8개가 된다. 그리고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다. 근데 이때 이 전기음성도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긴 힘은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어떻다? 똑같게 했지.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아. 에? 근데 봐라. 4.0 전기음성도. 근데 거기에 나온 뭐가 있냐? HCl, HF가 있어. HF. 수소는 전자쌍 하나고, 플로린이 4쌍이야. 그러면 한 쌍, 4쌍. 옥텟 좀 맞춰봤지? 그러면 여기서 공유전자 하나 있는데 얘가 2.1이야. 얘가 4.0이야.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 그렇지. 플로린이 크지. 그러니까 플로린 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전자쌍이. 이해됐어? 이렇게 됩니다. 옆에 나왔어. 봐라. 전기음성도와 공유결합.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공유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긴다. 같은 원자끼리는 공유전자쌍을 같은 세기로 끌어당긴다. 근데 전기음성도가 큰 플로린 원자가 수소보다는 공유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긴다. 왜? 전기음성도가 누가 커? 그 뭐냐? 플로린이 크기 때문에. 이해됐니? 이해됐어? 한번 보자. 또 이제 올라가봐. 올라오면 뭐가 있냐? 뭐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어떤 데 있어?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자 유효액자가 커지니까 플러스가 커지니까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뭐냐? 전기음성도는 세진다 했지. 근데 같은 쪽에서는 원자번호 커질수록 야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어떤 데 있어? 뭐냐?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전기음성도는 작아진다 했지. 그럼 봐라. 거기 그래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 보자. 야 2주기하고 3주기 중에서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 2주기가 더 커. 야 껍질수가 작잖아. 그럼 원자핵으로 가까우니까 2주기가 큰 거야. 근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유해액자가 커지니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전기음성도는 커진다. 2주기의 원소들은 3주기의 같은 족 원소들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다. 요거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커진다. 그리고 보자. 1쪽과 17쪽의 전기음성도 봐봐. 자 1쪽에서 봐봐. 1쪽하고 17쪽 중에 누가 더 크니? 17쪽이 더 크다. 그리고 17쪽이 더 크고 17쪽은 1쪽 원소보다 전기음성도 크다. 그리고 근데 자 야 같은 쪽일 때는 뭐야? 원자번호 세질수록 전자 껍질수가 많아지니까 원자로부터 멀어지니까 전기음성도는 줄어. 17쪽 원소들은 1쪽 원소보다 전기음성도 크고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작아진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결합의 극성하고 이제 쌍극자 모멘트를 보자.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두 번째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를 보자. 선생님이 뭘 갖다 하나 먼저 시작하고 들어가 볼게. 뭐냐면 자, 첫 번째 결합의 극성이 있어. 그게 뭘로 나오냐? 결합의 극성은 뭐에 의해서? 델타는 차단, 전기음성도 차이.
차에 의해서 뭐로 나누냐? 공유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극성 공유결합으로 나눈다. 뭐로 나눈다고?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극성 공유결합으로 나눠. 무극성 공유결합은 뭐야? 같은 것끼리 결합.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0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원자들이 전기적인 성질을 안 띄어버려. 안 띄어버려. 갖고 같은 것끼리 결합을 뭐 있어? H2, O2, 뭐 N2, 뭐 등등. 극성 공유결합은 야 무조건 다른 원자들끼리 다른 것끼리 결합해.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가 생긴단 말이야. 여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봐봐. 치우치니까 봐. 같은 것끼리 결합하니까 어떻게 돼? 요 공유전자쌍이 정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전자쌍이 안 치우치기 때문에 둘 다 중성으로 있어. 근데 봐라. 여기서는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지. 플로린은 전자를 어디로 가니까 델타 부분 쪽으로 마이너스를 띄어. 그리고 얘는 전자를 빼앗긴 효과지. 그러니까 부분 쪽으로 플러스를 띈다. 이런 식으로 극성을 띈다. 얘는 무극성이고 얘는 뭐야? 극성인 거야. 무조건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극성 공유결합이다. 보이시죠? H2O, CO2, NH3, 뭐 CH4 등. 이해됐어? 이렇게 있다. 결합의 극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기음성도 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보자. 또 두 번째. 이제 봐봐. 거기 결합의 극성은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데,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으로 두 원자 사이에 전기음성도가 같아. 공유전자쌍이 어느 한 원자로 치우치지 않는다. 부분적인 전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전자쌍 항상 공유하고 수소 분자가 됐어. 공유전자쌍이 두 원자의 주위에 균일하게 존재하므로 수소는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 안 띈다? 안 띄지. 갖고 H2, N2, O2, Cl2 등이 있다.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으로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 공유전자쌍이 어느 한쪽 원자로 치우친다.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가 생긴다. 자, HCl 있지. 수소 원자하고 염소 원자하고 염화 수소 분자를 형성한다. 그러면 야, 전기음성도가 큰 누가? 야, 염소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수소가 전자쌍이 빼앗김 효과가 되기 때문에 야, 걔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띈다. 이해됐니? 이해됐어? 읽어보자. 그리고 그런 게 뭐 있어? HCl, H2O, 그 다음 NH3, CO2 등이 있지.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이제 뭘 보냐면 또 자, 이제 전기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이 있는데, 전기음성도 차이에서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은 한 끗 차이다. 공유결합은 전자쌍이 치우쳐. 근데 치우치거나 가운데 있거나 치우쳐. 근데 이온결합은 전기음성도자가 크지. 그럼 아예 전자를 빼앗겨.
갖고 이온이 되는 거야. 즉, 봐봐. 우리가, 선생님 봐봐. 구분해 볼게. 전기음성도 차야. 0이야. 같은 것끼리 결합한 무극성 공유. H. 근데 HCl 봐봐. HCl은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했지.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가 얼마냐? 2.1에 3.0이야. 얼마야? 0.9지.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해갖고 전기음성도 차가 있지. 그러면 무슨 결합이야? 극성고음 결합이야. 어느 쪽으로 치우쳤잖아. 근데 전기음성도 차가 1.7 이 기준이다. 1.7 넘어서지.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고 아예 전자를 빼앗겨버려. 그럼 뭐가 되고? 이온 결합이야. 그러니까 봐봐. 자, 해볼게. NaCl을 예를 들어볼게. Na 얼마니? 0.9야. 0.9야. Cl 3.0. 전기음성도 차 얼마냐? 2.1이야. 2.1이야. 그러니까 1.7이 넘어섰지. 그러니까 공유결합만 안 하고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고 아예 그쪽으로 가버려. 갖고 양이온 되고 음이온 되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더라? 이온 결합이 돼.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은 한 끗 차다. 자, 한 끗 차야. 그럼 뭐면 봐봐.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은 한 끗 차야. 그러다 보니까 야, 전기음성도 차가 0이야. 그러면 뭐야? 무극성 공유라. 전기음성도 차가 0보다 크면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극성 공유라며. 그리고 1.7을 넘어서지. 전기음성도 차가. 그럼 아예 전자를 빼앗겨버리는 이온 결합이 없어. 그러니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공유성도 갖고 있고 이온성도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애외가 있다. 애외가 뭐냐면 HF는 알아? 플로리나수는 2.1이고 4.0이고 전기음성도 차 얼마냐? 1.9지. 그러면 1.7 넘어섰지. 이온 결합이 돼야 돼. 근데 이온 결합이 아니라 뭐다? 얘는 공유 결합이야. 얘는 애외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애외다. 넘겨봐. 그리고 옆에 봐봐. 극성은 봐봐. 극성이란 건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듯이 플러스 전환팅 극과 마이너스 전환팅 극이 나뉘어있는 성질을 극성이라고 해. 부분적인 전환은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이루면 플러스 1의 전환을, 전자 한 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1의 전환을 띈다. 극성 공유결합의 경우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쌍이 치우쳐 전환을 띠므로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전환을 하며 그리스어의 델타로 표시한다. 델타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이다. 넘겨. 이게 나왔잖아. 전기 음성도 차이야 화학결합의 종류가 나왔지. 선생님 말했잖아. 야, 차이가 없다. 전기 음성도가 같은 것끼리 결합해갖고 차이가 없다. 0이다. 그러면 무극성 공유다. 다른 것끼리 결합해갖고 전기 음성도 차가 있으면 뭐다?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가 1.7을 넘어서면 뭐다? 아예 전자를 빼앗겨가지고 이온이 된다는 말이야.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근데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공유성과 이온성을 둘 다 갖고 있다. 갖고 공유성이 50%가 넘지. 그러면 공유결합입니다. 이온성이 50%가 넘으면 뭐다? 이온결합이 됩니다.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둘 다 이온성과 공유성을 다 갖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라고 봐라. 거기 IBR, HBr, HI, HCl은 전부 다
야, 이온성보다 공유성이 크지? 50%가 넘지?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아니? 이해됐지? 그리고, 공유결합인데, 자, HF 아까 친구 뭐라 했냐? 원래는 이온결합이 돼야 되는데, 얘는 애외적으로 뭐가 된다? 공유결합이지. 공유결합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 봐라. 얘는 봐라. 그리고 LII, LICL, LIBR, KI, KBR, KCL, NaCl, LIF, KF는 전부 다 이온성이 50%가 넘어.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결합이 된다? 이온 결합이 돼요. 모든 물질의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을 갖는데, 모든 물질은 결합의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이온성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결합의 이온성이 50% 이상이면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제? 확실히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쌍극자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쌍극자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자, 만약에 얘들이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하지. 그러면 전기음성 도차가 있어갖고 원자들이 부분적으로 전하를 뜬다 했지.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를 뜬다 했지.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잖아. 극자가 두 개가 있잖아. 이걸 뭐라 그래? 쌍극자라고 그래. 이해됐지? 쌍극자라는 건 하나의 분자에서 크기가 같고 도가 반대인 두 전하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일정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어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것.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두 개의 극자가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쌍극자라고 그래.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이들 사이에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해. 그럼 이걸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하원이 이해했어? 못했어? 뭐라고 하냐면 쌍극자 모멘트는 자 결합의 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학으로 결합하는 두 원자의 전하량 Q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을 곱한 거. 얘가 플러스 Q고 얘가 마이너스 Q야. 그리고 이 사이 거리가 R 떨어져 있고 이때 쌍극자 모멘트 뮤는 전하량 곱하기 거리 곱이야. 쌍극자 모멘트는 뭐였어 선생님이? 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이때 인력을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 쌍극자 모멘트는 뭐에 비례한다고? 전하량 Q하고 거리 R의 곱수에 비례한다. 그러고 나서 자 무극성 공유라고 하는 쌍극자 모멘트가 뭐니? 야 극성은 안 뛰니까 0이지. 인력이 안 적용하지.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지. 쌍극자 모멘트 결합이 클수록 야 Q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극성에 비례한 거야. 극성에 비례한 거야. 그리고 자 옆에 보면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는 전기음성도가 작아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원자에서 전기음성도가 커서 음전하를 띠는 원자 쪽으로 화살표를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HCl이지. 그럼 얘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얘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갖고 물은 H2O는 누가 커? H2O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 H2O는 이거지.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지. 그럼 누가 커? O가 크지? 그럼 이렇게 나타내. 그 다음 CO2는 이렇게 이중결합이 두 개지. 그럼 누가 더 커?
산소가 커잉? 이렇게 넣어요. 이해됐어? 그리고 NH3는 아모니아는 이렇게 결합한다. 단일 결합이 3개. 그러면 질소가 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해됐어? 이렇게 표시하면 돼. 됐지? 그러면 됐고 197페이지 한번 풀어봐. 그거 시연이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우 다리야.
다 했어? 자, 보자. 자, 1번에 전기음성도, 2번에 유효액전화, 3번에 원자반지름, 4번에 무극성 공유결합, 5번에 극성 공유결합, 6번에 무극성 공유결합, 7번에 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 8번에 이온, 그 다음 9번에 쌍극자 모멘트, 전하량, 무극성 공유, 극성 공유, 1번에 공 XX00, 공 XX00, 그 다음 2번에 자 C하고 H에서 C가 부분적인 델타 마이너스, H가 델타 플러스, 2번에 Cn에서 C가 델타 플러스, N이 델타 마이너스, OF에서 O가 델타 플러스, F가 델타 마이너스, 3번에 3번, 4번에 기억니은, 가가 기억니은, 니은 디귿, 가가 니은 디귿, 나가 기억. 그 다음 5번에 가가 극성 공유결합, 나가 무극성 공유결합, 다가 이온결합. 6번에 X00X. 됐어? 좀만 쉬어. 쉬고 있어. 공부해? 방학이잖아.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 선생님 이거 사가지고 편하다. 이거 졸라 늦게 되는데 충전 잘 되더라. 이거 선생님이 이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맛이 갔잖아. 이게 필요하더라. 이거 편해. 3개 다 있어. 그러니까 다 충전돼. 이것도 충전돼. 그래서 편하더라. 있으니까. 자, 보자.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이 있어.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냐면, 이제 루이스라는 사람이 원자과 전자를 갖다 이제 우리가 공유결합을 나타낼 때 전자를 다 표현하기 힘들잖아. 그래갖고 전자를 갖다 좀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점을 찍어서 표현한 거야. 루이스 전자점식은 공유결합 같은 걸 편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보자. 보면 이제 이게 있어. 루이스 전자점식이 있어.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가 있느냐? 자, 봐.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기호의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이야. 루이스 전자점식을 뭐라고? 원소 주위에 제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점으로 표현해갖고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갖고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봐봐.
자, 원자의 루이스 전자식은 원소기호 상하의 상하 좌우에 원자과 전자를 한 개씩 그린 다음 다섯 번째 원자부터는 쌍을 이루도록 그리게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홀전자가 있어. 홀전자. 홀전자는 상하 좌우에 전자가 하나씩만 있는 거. 이게 뭐야? 홀전자.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과 전자 중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로서 화학결합을 이룰 때 쌍을 이룬다. 얘는 쌍을 이루지 않지. 원래는 쌍을 안 이루어. 근데 화학결합 시 쌍이 되는 거야. 그럼 보자. 자, 플로리는 표시해 보면 이거야. 플로리는 원자과 전자 7개지. 하나, 둘, 셋, 넷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러면 자, 홀전자는 몇 개니? 한 개죠. 이해됐니? 그 다음 알루미늄은 원자번호는 13번인데 3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위, 아래, 옆에다 찍어. 그럼 홀전자는 몇 개야? 3개야. 어? 그러면 이때 봐봐. 원자과 전자에서 루이스 전자 음식을 표현하면 봐봐. 수소, 그 다음 리튬, 나트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리베리시는 산소, 플로린,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황, 염소야. 그럼 얘 하나, 얘도 하나야. 이게 내 마음대로 표시해. 얘 2개야. 홀전자 3개. 얘 4개야. 얘는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돼. 7개니까. 얘는 8개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돼. 얘는 7개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돼. 얘는 1개니까 이렇게. 얘는 2개니까 이렇게. 얘는 3개니까 이렇게. 4개니까 이렇게. 5개니까 이렇게. 6개니까 이렇게. 7개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시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분자의 이게 이제 본격적인 거지.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고 이제 공유 결합했을 때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자,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의 원소기호 사이에 표시하고 비공유 전자쌍은 각 원소기호의 주변에 표시한다. 그러면 자, 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 있지. 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갖다가 표시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을 표시하는 거야.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얘들은 두 원자의 가운데에 속해 있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표시하는 거고, 얘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거 외워놔라 했지. 뭐 외워놔라 했어? 야, 원자 하나당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 몇 쌍 있어? 한 쌍. 산소는 몇 쌍? 두 쌍. 17쪽인 플로린과 염소는 몇 쌍? 원자 하나당 3쌍 있다. 이거 알아놓으면 편해. 이거 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보자. 첫 번째, 야, 플로린은, 자 봐라, 플로린은 F2야. 근데 원자과 전자 7개니까 하나 부족해. 지들끼리 하나씩 공유해. 그러면 야, 몇 개야? 8개. 8개지. 공유 전자쌍 몇 쌍 있냐? 한 쌍 있지. 비공유는 원자 하나당 몇 쌍이 있어? 3쌍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결합선은 얘들은 뭐만 표시해?
공유전자쌍만 표시한다. 단일결합이지. 이렇게. 이해됐어? 그 다음 물은 H2O는 자 산소가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어? 6개 있지. 근데 2개 부족하니까 수소 2개하고 결합해. 갖고 둘, 8이야. 응? 공유전자쌍 몇 쌍이야? 2쌍이고 비공유 몇 쌍이냐? 그래가지고 봐라.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2쌍이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루이스의 구조를 봐봐. 루이스의 구조. 첫 번째, 루이스의 구조를 봐봐. 구조를 보면, 자, 봐봐. 루이스의 구조는 따라, 자, 공유결합을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해 공유전자쌍을 결합성으로 나타내는데,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그대로 나타내거나 생략한다. 단일결합이 있어, 단일결합. 단일결합은, 야, 선생님은 뭐랬어? 결합에는, 공유결합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다 이거지. 단일결합은 뭐냐? 한꺼번에 이중결합은 2쌍을 공유해야 돼. 그래야지 이중결합이야. 그리고 한꺼번에 3쌍을 공유하면 삼중결합이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유하면 단일결합이야. 어? 근데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 있어. 응? 근데 단일결합에 HF 봐봐. 첫 번째 수소는 전자 하나 있고 플로린은 3개 있어. 그러다 보니까 봐봐. 야, 공유 한 쌍에 비공유 몇 쌍이야? 플로린 3쌍이지. 그리고 야, 비공유는 안 나타내. HF라고 해. 이해됐어?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플로린 있어. 플로린 여기 있잖아. 단일결합이지. 비공유 전자쌍 3쌍 있고 공유 전자쌍 1쌍 있어. 이해됐지? H2O 했어. 물도 했어. 그 다음 NH3. 자, 질소는 원자가 그러니까 3개지. 3개 부족하니까 수소 3개하고 결합해. 그러면 둘이지. 그리고 8개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야, 공유 몇 쌍이야? 3쌍이고 비공유 1쌍 있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 단일결합이 몇 개네? 3개네. 얘는 단일결합이 몇 개야? 2개고. 이해됐어? 그 다음 그리고 메테인이 있어. 메테인은 뭐야? CH4지. 그럼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해야 돼? 4개하고 결합해야 되지. 가지고 단일결합이 몇 개네? 4개네. 단일결합이 4개네. 장어냐? 장어? 그래서 얘는 단일결합이 4개지 4중결합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무시하면 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다중결합이 있어. 다중결합. 다중결합은 2중결합이나 3중결합이 있는 걸 말하지. 다중결합에 뭐가 있어? 자, 보자. 첫 번째 뭐가 있어? 산소, O2야. O2는 야,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야. 2개 부족하니까 자기들끼리 2개씩 결합해. 그럼 8개야. 그러면서 단일결합이
공유전자쌍 두 쌍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중결합이야 한꺼번에.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원자당 두 개씩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면서 이해됐니?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그 다음 N2가 있네. N2 질소야.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5개야. 지그들끼리 3개씩 5개니까 3개 부족하니까 지그들끼리 3개씩 공유해. 꼭 이렇게 그러면서 공전자쌍 한 번에 3개씩 공유하네. 3중결합이야.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 그러면서 자 이렇게 있지. 이해됐니?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자, CO2가 있어. CO2는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중심 원자야. 근데 2개 부족하니까 4개 부족하니까 산소하고 2개씩 공유해봐. 이렇게. 그러면 8개 가운데 8개입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전자쌍 2쌍씩 공유해버려. 이쪽.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중결합이 2개가 있다. 이해됐니?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냐면 자 사이아나수소가 있어. HCl이 있어. 얘는 중심 원자가 탄소인데 탄소하고 수소는 한 쌍씩 공유하고 탄소하고 질소는 3쌍씩 공유해.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2개, 얘 8개, 얘 8개가 된다. 그러면서 공유전자쌍 여기는 한 쌍이고 여기는 3쌍. 또 비공유 한 쌍이 있어. 그래서 수소하고 탄소는 단일결합이고 질소하고는 3중결합이 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뭐가 있냐? 또 C2H2가 있어. 뭐가 있냐? 또 에타인 C2H2가 있어. C2H2. 그러면 탄소는 자기들끼리는 몇 개씩 공유해? 3개씩 공유해. 그리고 수소하고 하나씩 공유해. 그러면 여덟이야.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이쪽은 한 쌍, 이쪽은 몇 쌍이 있는 거야? 3쌍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수소하고는 단일결합이고 자기들끼리는 3중결합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 봐봐. 이온들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표현하면 점식을 표현하면 이거야. 이온들은 자 봐봐.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으로부터 이온의 전하만큼 전자를 빼거나 더해서 표시한다. 원래 자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지. 일쪽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 근데 표시 안 해버려. 그 다음부터는 표시 안 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되니? 근데 염소는 음이온은 원래 7개 있는데 전자 하나를 얻지. 그러면 전자를 다 표시해줘. 음이온 다 표시해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8개를 표시하고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자, 양이온은 전자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음이온은 전자를 추가해. 그래갖고 8개를 다 표시해줘. 이해됐어?
그리고 이온 결합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자. 자, 이온 결합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야, 이온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가로를 붙인다. 가로를 붙여. 어? 그럼 봐봐. 양이온과 음이온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가로를 사용하여 대가로의 오른쪽 위에 이온의 전하를 표시한다. 원래 자 봐봐.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 이렇게 결합하지. 이렇게 결합하지. 그러면 나트륨은 이렇게 쓰면 돼. 염소는 가로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 대가로치고. 물론 원래 양이온 먼저 표시하고 음이온 나중에 표시한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야 1대1이면 양이온 표시하고 음이온 표시하면 돼. 근데 1대2나 2대1이지. 그러면 하나인 놈을 가운데 표시하고 두 개인 놈을 양쪽 끝에다 표시한다. 봐봐. 자 보자. 그러면 플로리나 나트륨이야. 플로리나 나트륨이야. NaFL.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 나트륨 먼저 표시해주고 양이온이니까 플로린 표시한다. 문제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야, 산화마그네슘이야. MgO야. 그러면 Mg2 플러스고 산소 2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 그리고 자 염화칼슘이야. CaCl2야. 얘는 하나가 두 개지. 그러면 내가 뭘 했어? 한 개인 놈을 가운데다 쓰고 두 개인 놈을 양쪽 끝에다 쓰다 했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한 개인 놈 칼슘을 가운데다 표시하고 염소를 두 개니까 양쪽 끝에다 표시한다. 이해됐어? 그 다음 또 뭐 있냐? 야, 염화칼륨. 얘도 1대1이니까 그냥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면 돼. 대신 음이온은 전자를 다 표시한다. 응? 양이온은 전자를 없애버리고 음이온은 전자를 다 표시한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또 산화칼슘이 있지. 산화칼슘도 CaO니까 칼슘 먼저 쓰고 E 플러스 먼저 쓰고 산소 나중에 쓰고 E 마이너스. 그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뭐 쓰냐? 자 산화리튬이 있어. 산화리튬은 Li2O야. 그러면 가운데 O 먼저 써. Li는 양쪽 끝에다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자. 뭐라고 하냐면 자 수산화 이온과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는 OH-는 H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이온으로 존재한다. 하고 원자단 이온이라고 해요. 원자가 단체로 이온이 된 거. 그래서 따라서 이온의 표시를 이온의 범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대가로를 사용하고 대가로의 오른쪽에 위에 이온의 전체 전하를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하거나 OH-는 이렇게 표시. O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 이렇게 표시해도 돼. 그리고 봐라. 또
음이온의 루이스 전자 점식은 원자가 안정된 음이온이 되면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니까 원자간 전자수가 0이 된다. 그러나 음이온을 루이스 전자 점식을 표시할 때는 가장 바깥쪽 격절에 있는 전자 8개를 모두 표시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여기 봐봐. 여기 198페이지 오른쪽 밑에 봐봐. 저 루이스 전자전식과 옥텟 규칙. 루이스 전자전식으로 화학결합을 나타낼 때는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나타낸다. 단 붕소나 황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게 있다. 그건 D 알려줄 거야 선생님이. 넘겨. 그리고 201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세요.